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14명을 가지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붕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의원이 10명이나 탈당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탈당 사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또는 개인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분석은, 첫 번째는 이들이 내세운 명분, 정동영 체제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희망이 없다. 정동영 간판으로는 호남에서 선거를 민주당과 양당 구도로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이념적으로 본인들이 표방을 하는 중도 실용 민생,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틈새에서 어쨌거나 내년 4월에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금배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박지원, 이 탈당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박지원의 개인적 정치적인 욕심,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목포에서 내년 4월 총선 때 당선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목포는 잘 아시다시피 DJ의 안방입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DJ의 아들 김홍걸을 공천하게 된다면 김홍걸은 대단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 박지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박지원은 내년 4월 총선 때 또 4년의 정치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종의 수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해서 비례대표의 공간이 넓어지게 된다면 신당을 만들고 신당의 당권을 차지해서 신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내년 4월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략, 이런 것도 작동을 했겠다. 이런 식의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 탈당한 의원들은 박지원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명의 의원들도 현재 민주평화당 정동영 체제로 가지고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배력에 맞서서 과연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쨌거나 당장 무슨 탈출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당을 깨고 나와서 제3의 지대에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대안정치, 신당, 이런 틀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포진하고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도 만약에 바른미래당을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제 그 호남당을 만들어서, 그렇다면 지역구 4석밖에 없는 민주평화당은 쪼그라들 것이다. 어쩌면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호남 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양강 구도 대결로 내년 4월의 호남 선거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승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진다. 이런 계산이 대체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동영의 업보를 거론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마구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명분을 제공한 것, 정동영 체제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해서 대규모 탈당 사태를 막지 못하는 지도력의 와해, 리더십의 붕괴, 이런 것은 저는 정동영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이 정동영의 좌파 탈레반 행보를 신랄하게 비판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비록 531만 표로 이명박 후보에게 졌지만 어쨌거나 당시에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도 대통령 후보의 품격과 어떤 이런 건전한 행동 반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2사람,
한 사람은 정동영, 한 사람은 야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두 사람이 대통령 품격을 완전히 아스팔트에 내팽겨치면서 이 아스팔트 급진 운동권 투사처럼 행동을 했던 이런 점을 저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동영은 민주평화당 당대표가 됐을 때 1년 전이죠. 아주 좌파 탈레반의 행동을 더 가속화해서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 완장을 찬 좌파 탈레반, 민주당의 3중대, 그가 당대표가 돼서 먼저 방문한 곳은 과거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적극적으로 선동투쟁을 벌였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현장 한진중공업, 그리고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을 빚었던 궁중족발, 그 현장 식당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또 선동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제가 정동영, 좌파 탈레반의 정동영의 그동안의 잘못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의 추락, 한미중공업 사태 선동.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나서 2년 후에, 4년 후죠. 2011년 국회의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 한진중공업의 조남업 회장을 가리키면서 살인자라고 마구 몰아붙였고, 다음 총선 때 세상이 바뀐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마구 협박을 하는 이런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현장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휴대폰을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에서 불법 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의 간부 김진숙 씨와의 통화를 시도해서 김진숙 씨가 마구 국회의 청문회장에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라고 마구 그런 식의 판을 벌였던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정회가 돼서 실제적으로 김진숙이 얘기하는 것은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한미 FTA를 둘러싼 위선, 본인이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권 때는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직책을 맡고 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했던 한미 FTA, 이것을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완전히 신랄하게 말을 바꿔서 180도 뒤집기를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FTA는 을사늑약이다. 협상 대표는 이완용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3번, 친북주의 행보. 천안함 사태에 대놓고는 정부가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런 식의 망언을 저질렀고, 연평도 때는 북한이 쏜 폭탄이나 우리가 또 반격을 해서 쏜 자주포 폭탄이나 다 증오가 묻어 있다라고 양비론을 내놓는 또 하나의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다음에는 밑에서 김정일이 큰 지도자라고 얘기들 한다라고 김정일에 대한 칭송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대권주자로 키워보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시켰던 사람, 이 나라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서 저런 식의 망언을 해댔던 것입니다. 네 번째, MBC 대표 앵커 출신으로서 언론인의 명예를 파손했다. 저는 언론인이 충분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언론인 출신은, 특히나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 언론인 출신은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언론인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소신, 어떤 각성의식, 국가관, 그리고 옳은 정치를 위한 신념, 이런 것들을 정치 활동에 뛰어든 다음에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MBC의 대표 앵커 출신인 정동영은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이런 좌담회에서 마구 떠들었던 이런 MBC 기자 출신 정동영,
이 정동영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완전히 무슨 완장찬 좌파 탈레반이 돼서 대통령 후보의 품격과 언론인의 명예를 파손했던 것입니다. 평화당의 붕괴는 어떤 면에서 아주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동영의 업보입니다. 감사합니다.